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들의 계급 전쟁 흑백 주식을 시작합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양명지입니다. 시장을 눌러왔던 재료들이 한꺼번에 정리가 되니 코스피는 또다시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유가가 안정이 됐고요.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또 여기에 엔비디아의 호실적까지 더해지니 그동안 눌려왔던 주가가 급 반등이 나왔는데요. 시장이 오르려고 하니 나이스 타이밍으로 이런 재료들이 한꺼번에 정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또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감 속 유가는 WTI 기준 100달러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여기에 유가가 잡히자 금리도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주목했던 어젯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이 극적 타결이 되면서 파업으로 인한 공급 부족 현상 해소가 됐고요. 여기에 증설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그동안 눌려왔던 주가가 이제 해소되며 오늘도 시장은 대형주 중심의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네, 또한 로보틱스 기대감에 현대차와 LG그룹주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제까지 가장 낙폭이 강하게 나왔던 두 그룹주였죠. 유가와 금리가 안정되고 여기에 젠슨한 CEO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바로 반응이 나온 건데요. 유가가 또 안정되고 금리도 좀 안정됐지만 여전히 1,5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환율을 보고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잠시 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시는 전문가님은 최병권 전문가님입니다. 잠시 후에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테고요. 그 전에 먼저 오늘 캐스터와 함께 시황 레시피 알아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의 시황 레시피를 전해드릴 흑백 주식 캐스터 이수인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감한 뜨거운 날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요약하는 키워드와 함께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수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 장중 내내 빨간불 켜면서 8%대 상승한 7,815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가장 강한 상승세 보여줬던 업종은 전기전자 업종이었는데요. 운송 장비 부품, 제조업종도 상승에 보탬이 됐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는 가온전선이 가장 강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17%대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출발하더니 4%대 상승한 1,105선에 마감했습니다. 5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던 코스닥 지수 오늘은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기관 홀로 매수세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아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관의 매수세가 짙어지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주목해 보실 만한 점은 외국인은 11거래일 연속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 기관은 4거래일 연속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가장 집중했던 업종은 제조업종, 전기전자 업종 위주의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제조업종 3조 원대, 전기전자 업종 2조 8천억 원대 매수세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가장 강한 매수세 보였고요. 반대로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강한 매도세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세 보였고 개인 홀로 팔아냈습니다. 외국인 1,360억 원대, 기관 1,380억 원대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기관은 2,450억 원대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최근 전기차 부품 공급 확대와 자율주행 기술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자동차주 전반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그룹의 핵심 부품사인데요. 자동차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전동화,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핵심 기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 모빌리티 성장 기대감 속에서 오늘 현대모비스 무려 25%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단순 부품사가 아니라 미래차 핵심 기술을 책임지는 기업이라는 점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는 AI와 HBM4 수요 확대 기대감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분야의 선두주자인데요. 특히 HBM4는 차세대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에서 필수적인 메모리라는 점에서 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 GPU 기업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38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최근 스페이스X IPO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소식과 미국의 아르테미스 달 탐사 프로젝트 모멘텀으로 인해서 국내 우주항공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구조물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스페이스X 수혜 기대감으로 5%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특징주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와 자동차 섹터가 주도한 날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변수가 시장을 흔들지, 또 어떤 기회가 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끝까지 저희 흑백 주식과 함께하면서 꼼꼼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캐스터 이수인이었습니다. 오늘의 백주식이 내일은 흑주식, 오늘의 흑주식이 내일은 백주식, 일주일 뒤에는 다이아몬드 골드 주식까지 될 수 있는데요. 복잡하고 이슈가 많은 시장 속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시장의 흑과 백을 가려줄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네. 그동안 시장을 눌러왔던 재료들이 한꺼번에 정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유가와 금리, 또 여기에 엔비디아의 호실적까지 더해졌죠. 시장이 오늘 이렇게 코스피가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는 만큼 강한 반등장에서 우리는 또 어떤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을까요? 그동안 며칠 사이에 시장이 꽤 강하게 내렸었는데요. 그런데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또 하락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을 받쳐주는 상태고 저점 매수가 활발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의 주변 요건인 고환율, 고유가가 사실 시장을 누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이겨내는 요소가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대기 매수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파업 문제도 해결됐죠. 그다음에 유가도 일정 부분 가격이 내려오면서 상황을 호전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중요한 변수였던 엔비디아 실적도 아주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괜찮게 나왔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매수가 폭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좀 요즘 보면은 굉장히 영악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보시면은 당일 대응으로서는 매도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2조 6천억을 팔았었고요. 대신에 외국인들은 매도 규모를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관이나 금융 투자 쪽에서 매수를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넘쳐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번에 만약에 또 조정을 받는다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또 같은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주도 종목에 대해서 저점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반등하면 파는 식으로 3월 달부터 지금 계속 그런 식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 증시가 확실하게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간다라는 것을 확신하려면은 이전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8,000포인트 거기를 확실히 돌파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거기를 넘지 못한다면 아직까지는 단기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추정하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돌파보다는 또 내렸다가 다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반복하면서 이 7,000선에서 8,000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박스권 진행을 보이지 않겠나. 만약에 시장이 6,500선까지 내려갔다면은
좀 더 중기 조정을 거친 다음에 거기서 다시 반등을 하겠지만은 지금 상태에서 굉장히 빨리 반등한 거는 당분간 박스권 진행 그리고 돌파 여부에 대한 계속 매물 테스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개인 투자자가 지금 대응하는 것처럼 하락 시 매수, 반등 시 매도 이런 식의 대응을 반복해 나가시는 게 시장에 대해서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코스피 지수로 보면 8,000포인트 선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는 현재 7,000포인트 선, 8,000포인트 선 내를 박스권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들어봤습니다. 시황과 관련해서 투자 전략은 커뮤니티방 내에서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3스타 레시피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종과 섹터 분석을 통해서 최상 등급의 종목을 찾아볼 텐데요. 오직 오늘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업종과 섹터, 그리고 종목들 중 향후 성공 투자 전략이 있는 전문가님만의 레시피 조합은 어떤 것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목받았던 업종을 토대로 메인 요리를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또 그 안에 세부 섹터로 들어가서 에피타이저를 볼 예정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가장 최선우주가 추려지니까요. 한번 집중해서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메인 요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요리는 우주항공, 로봇, 반도체가 되겠는데요. 네, 오늘은 라면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네, 제일 간단하지만 네. 맛있는 요리죠. 아, 맞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에서 누구나 예상이 가능하지만 이 네. 종목만으로 요즘 시장이 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요리해볼 업종은 어떤 업종이 될까요? 라면을 제일 잘 끓이는 방법은 뭐 굉장히 많은 의견이 분분하겠지만은 제 생각에는요. 뒤에 봉지를 뒤집어 보면은 거기에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 레시피 몇 분을 끓이고 얼마 물을 넣어라 이것만 지키면 제일 맛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라면이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저기 우주항공, 로봇, 그다음에 반도체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레시피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원칙대로만 가면은 맛있는 라면이 나오는 것처럼 수익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조리법이 사실 가장 맛있는 법이잖아요. 네. 그만큼 세 가지 업종 모두 그럼 생존이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저기서 뺄 게 없어요. 저거 말고는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거 다 생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업종 모두 생존이 되겠고요. 네. 또 세부 섹터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우주항공 업종 내에서 스페이스 X를 좀 눈여겨보자라고 해주셨는데 바로 말씀해 주시죠. 사실 지금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상승은 대부분 다 스페이스X에서 기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이스X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고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전 세계 증시가 다 주목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스페이스X의 규모가 크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투자 자금이 몰릴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6월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식의 대응을 했습니다. 스페이스X에 대해서 클래스 A, 클래스 B 이런 식으로 나눠놨어요. 주식을 종류를 나눠놨는데 클래스 A 같은 경우는 한 주당 한 표의 의결권을 가지고요. 클래스 B 주식은 한 주당 10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 공모나 아니면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클래스 A 주식을 주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본인이나 아니면 특수 관계인들한테는 클래스 B 주식을 준다. 그래서 적대적 M&A에 노출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고자 한다라는 방어막을 쌓고요. 거기에 아마 우리 한국의 상황도 아마 보지 않았을까.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버니까 노조가 저렇게 발목을 잡는 상황도 조금은 참고를 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심지어는 이제 내부 정관으로 CEO를 임명하고 해고할 때 일론 머스크 본인 이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리 비웠을 때 자기가 갑자기 해고된다든지 이런 상황도 피하기 위한 어떤 방어막도 공고히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 크고 그만큼 또 공격하려는 어떤 외부 주체도 크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어막을 쌓는 거고 그게 결국은 이제 시장의 관심이 그만큼 크게 몰린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 스페이스X에 대한 투자를 조금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내 주식에서도
관련주들은 있지만은 직접 투자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직접 투자에 대한 방법도 이 시간 하반부에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페이스 X 최근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하죠.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매우 높은데 직접적인 투자 방법까지 방송 후반부에 교육으로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섹터 보도록 할게요. 다음 섹터는 로봇주 내에서 또 아틀라스 섹터를 눈여겨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도 오늘 아틀라스도 연관된 관련주가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매우 높은데 바로 얘기해 주시죠. 제가 뭐 방송 나와서 지금 로봇주 얘기하면 전부 아틀라스 얘기밖에 안 해요. 그리고 아틀라스는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에서 생산되는 로봇입니다. 어제 유튜브 영상이나 그 전날 유튜브 영상 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고, 저도 뭐 언젠가 또 커뮤니티 방에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아틀라스가 23kg짜리 냉장고를 들고요. 그걸 이동해서 내려놓는 그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영상인 게 팔 관절이 예를 들어서 두 개가 합쳐져서 23kg를 드는 힘은 충분히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이 어떻습니까? 무게를 들 때나 아니면 무거운 가방을 맸을 때 몸을 앞으로 약간 숙이거든요. 그리고 들 때도 이렇게 뒤로 젖히면서 든단 말이죠. 그게 결국은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진화를 거듭해 오면서 그런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어떤 식으로 근육에 힘을 주고 통제를 해야지만이 균형 있게 설 수 있다. 그리고 이동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진화를 통해서 익혀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아틀라스는 단 2주 만에 학습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현대차 그룹 내의 종목들이 현재로서는 다른 로봇주보다 더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아틀라스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그런 거에 대한 학습 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누적 자료가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다른 로봇주들도 강세를 띠지만은 최근에 계속해서 현대차 그룹 로봇주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로봇주를 투자하실 때는 지금은 다른 종목도 좋은 거 많습니다만은 지금은 아틀라스의 위력에 밀리고 있는 상태고 또 실제로 수익을 내는 것도 그쪽이기 때문에 일단 투자 방향도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아틀라스 영상을 보면은 이제 단순히 로봇주는 더 이상 기대감에 움직이는 섹터가 아니라 정말 이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만큼 이 아틀라스 관련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잠시 후에 킥 종목에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업종 내에서 PCB, 이 기판 쪽을 짚어주셨는데요. 네.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 반도체는 지금 성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연간 영업이익을 200조를 받는데 지금 뭐 노사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거기서 또 불거져 나온 얘기가 300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그 노조에서는 300조를 얘기했는데 회사에서 만약에 그 상황이 거짓말이다, 불가능한 수치다라고 얘기했으면은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부정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금액을 깎으면 깎을수록 유리하니까요. 근데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은 회사에서도 그 정도 영업이익은 지금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요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 200조를 받던 게 더 올라가서 지금 300조를 본다라는 거는 아직도 반도체 업종에 대한 성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잡음이 생겨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그것이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반도체 업종들 그리고 그 반도체를 밑에 이식할 수 있는 PCB 기판들 이것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격이 엄청나게 높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매수가 몰리고 있는 만큼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PCB 업종도 중요하게 좀 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이런 열풍에 힘입어서 PCB, 기판 쪽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킥 종목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오늘의 킥 종목 3가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페이스 X 관련 종목 OCI 홀딩스가 되겠고요. 또 아틀라스 관련주 현대 오토웨버,
또 PCB 기판 관련주 코리아 서키트가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중에서 또 OCI 홀딩스 보니까 오랜만에 참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이제 보유 종목이기도 하셨잖아요. 네. 수익률이 얼마나 나왔었죠, 그 당시? 그때 수익률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네.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매우 일단은 높았던 굉장히 걸로. 매도를 높게 잡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또 강력한 하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그거는 뭐 사실 가격적으로 이격을 좁혀주는 상황이니까 지금 스페이스X가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공급사에 대한 매수를 어떻게 좀 싸게 살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트상으로도 이제 여기서 상당히 좀 강한 매도가 쏟아졌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면서 그동안의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컸던 걸 좀 이격을 좁혀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60일선까지 좀 내려온다라면은 지금의 상황 자체가 충분히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이 나빴기 때문에 좀 더 내려오는 상황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공급사에 대한 그 메리트 이런 것들이 아직 변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좀 바닥이 잡히거나 아니면은 단계적으로 저점 매수를 시도하신다면은 6월 달에 상장 일정까지도 충분히 한번 다시 재상승을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만 잘 잡으신다면은 좋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OCI 홀딩스 가파르게 상승 후에 약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차근차근 저점 매수의 관점까지 들어보고 왔는데요. 커뮤니티 방 내에서 그 타이밍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현대오토에버가 되겠는데요. 아틀라스 관련주인 만큼 관심도가 매우 높을 것 같은데 네. 한번 투자 의견 세워주시죠. 자, 우리 이 현대오토에버는 우리 앵커님 옷 색깔처럼 오늘 빨갛게 물들었었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상당히 흐름이 강했는데요. 사실 오늘은 현대모비스의 상승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원래는 현대오토에버가 원래 상승할 때 훨씬 강했는데 오늘은 좀 바뀌었어요.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오토에버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그 액추에이터를 이제 아틀라스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액추에이터가 이제 팔 관절 부분, 다리 관절 부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액추에이터 안에는 모터, 그 다음에 감속기, 그리고 제어기, 센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하나의 어떤 액추에이터 부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현대모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로봇이 계속 반복되는 운동을 하다가 이 팔이 고장났다. 그럼 요거만 빼가지고 다른 걸로 바꿔 끼우면 돼요. 파업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힘들다고 뭐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보면서 조립을 하지도 않을 겁니다. 오로지 일만 하고 배터리가 다 되면 지가 알아서 가가지고 배터리 바꿔 끼우고 다시 와서 또 일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2억대로 책정된 가격이 절대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겠죠. 그래서 각 기업별로도 아마 더 그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 같고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로봇에 대한 그 신경망을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공장 내에서 돌아다닐 때 서로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제해주고 그 다음에 AI 데이터를 학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AI 데이터 학습 데이터가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립니다. 아틀라스 본체가 비싼 가격에 팔리지만은 그 아틀라스가 움직이면서 학습하는 데이터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비싸게 팔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들이 현대오토에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신고가를 가고 돌파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한번 이제 하락 이후에 빠르게 매수가 유입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리는 타이밍을 재공략을 노리신다면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어쨌든 로봇주에서는 현대차 그룹을 계속 공략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쪽도 같이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 종목은 킥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너무나 긍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왔을 때 진입
관점 세워주셨고요. 또뭐 그에 맞춰서 현대차와 어떤 다른 일을 하는지 또 나눠서 짚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PCB 기판 관련주 코리아 서키트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바로 판단 내려주시죠. 네,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래된 주식이에요. 사실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도 이 회사가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옛날에는 이제 PC에 들어가는 기판들 이런 것들을 찍어내는 회사였는데 그것이 계속 발전을 하고 해서 지금 HBM 메모리라든지 아니면 고성능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PCB 기판을 생산을 하고 있고 반도체가 성장을 하는 만큼 여기도 같이 비례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쪽도 계속해서 매수가 더 유입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상 뭐 300조 얘기를 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200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또 바뀔 수도 있지만은 상방향으로 바뀌지 하방향으로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분위기에서 이번에 이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며칠 하락을 거쳤잖아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에 나와서 얘기를 드릴 때도 시장이 조정이 좀 깊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들께서 너무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주의하셔라라는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상당히 강한 하락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락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주가를 회복시키고 있어요. 심지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도 올랐지만은 어제 하락을 할 때도 올랐어요. 그래서 이틀 연속 상승을 해주는 흐름이라서 지금 이 하락 부분을 그대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라서 앞으로 또 돌파가 나온다면은 또 신고가를 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지금은 무섭지만 그래도 계속 가는 대로 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담이지만은 우리가 고스톱을 칠 때 항상 이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못 먹어도 고. 이런 상황이 지금 주식시장에도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지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주도 섹터나 주도 종목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좋은 선택일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맞춰서 PCB 기판 관련주들도 긍정적인 전망인데요. 어제 조정장에서도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 반등장에서도 역시 상승이 나온 코리아 서키트 궁금하신 분들은요. 커뮤니티방 내에서 대응 전략, 오늘의 킥 종목 3가지 모두 다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흑백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백주식은 우리가 공략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흑주식은 우리가 공략해서는 안 되거나 또 보유자분들은 매도를 고려해야 할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주들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전문가님이 단순히 기술적 움직임으로만 차트를 분석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흑백 판단까지 내려줄 예정입니다. 참고로 사전에 최병건 전문가님과는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차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키워드 얘기해 보자면 로봇 기반 방산 산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방산인데 로봇이 들어갔다. 네. 그리고 저기 지금 차트를 보니까 굉장히 익숙합니다. 네. 누가 봤으면 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차트만 보시고도 네. 바로 아실 거예요. 예, 사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그 3자릿수의 목표가를 제시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회사는 로봇하고 연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종목은 LIG 디펜스. 예, 지금은 원래는 LIG 넥스원인데 지금은 LIG 디펜스 앤 스페이스로 이름이 바뀐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정답입니다. 네, 맞네요. 이 종목 보유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차트 이 그림만 봐도 바로 아실 그렇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역시 바로 맞추시네요. 흑백 판단 내릴 필요가 네. 없을 것 같지만 한번 뭐, 내려주시죠. 일단은 네,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만 일단 10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반도체나 그다음에 로봇에 비해서는 지금은 조금 부각이 덜 되는 모습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산업 시장에서 제일 많이 부각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 당연히 중동 문제라든지 유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안보상의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고 거기에 따라서 무기 수요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 증가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 LIG 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천궁2 요격 미사일 이 부분에 대한 수출도 이미 26조 원이든가를 이미 수주를 받아놨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좀 기억이 덜 나는데 하여튼 그 정도 수치를 일단 받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또 추가 수주를 받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중동 3개국, 사우디, 이라크, UAE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모자라니까 또 더 수주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또 루마니아 쪽이나 유럽 쪽에도 추가 수주가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 수주의 가능성도 또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하고 관련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LIG DNA라는 회사가 있어요. 고스트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군사용 로봇을 개발하는 업체를 최근에 인수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재정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어차피 연구 개발을 하는 기업들을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투자가 있었고요. 거기에서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개 형태의 로봇인 스팟하고 비슷한 형태의 로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무게는 좀 더 무겁고 규모도 좀 더 큽니다. 그리고 또 전장 형태 환경에 맞게 부품을 빨리 갈아 끼울 수 있는 이런 것까지 특화되는 방산 전용 로봇을 만드는 상태라서 로봇 관련주로도 분류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100주식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네. 현재 로봇과 반도체에 비해서 이 긍정적인 전망과 또 이전까지 상승세 또 비해서는 약간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이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시장이 반도체나 이런 게 강하게 올라가요. 물론 실적이 좋고 다 좋은 거 맞는데 거기에 따른 투자 자금이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단기간에 급변동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물론 지금 강하게 올라가기도 하겠지만 또 뭔가 악재가 있으면은 급락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은 중간에 고점 찍고 꽤 내렸지 않습니까? 자, 차트 한번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차트가 고점을 찍고 최근에 좀 내렸는데 옆으로 좀 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가격적으로 부담도 좀 적고 무리한 추격 매수를 안 해도 되니까 오히려 지금 매수 관점에서는 조금 유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은 커뮤니티방 내에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차트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차트 보시죠. 네, 이 종목은 월드투어 효과가 2분기 이 반영이 될지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월드 투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무슨 공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얘는 딱 그거밖에 없네요. 그 BTS 월드 투어. 네. 네. 그래서 저도 BTS 좋아합니다. 그래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이라는 거는 아마 BTS 월드 투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실적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한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이 지금 저점을 자꾸 깨고 내려가는 차트 형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이 왜 그러냐면은 기대치가 지금 어느 정도 현실화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기대치가 없잖아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실적을 더 많이 내놓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이 되면서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데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 완전체 BTS를 기대하는 그런 시그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노출돼 버렸지 않습니까? 이미 군대에서 다 제대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부각되지 못하고 또 오너 리스크가 컸습니다. 어쨌든 오너 리스크가 과거에 이제 있었고 뭐 상장 이전에 상장 안 할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 대주주 지분들을 미리 싼 값에 사왔던 게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악재가 돼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좋을 걸로 추정이 되지만 지금 당장 투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흙을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브 흑주식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투자 내용은 커뮤니티 방 내에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 후반부에서는 스페이스 X 관련한 생존 포인트 교육과 또 그에 맞는 백수저 히든 종목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커뮤니티 방 내에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QR코드 좀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문가의 성적표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최병건 전문가님의 성적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사실 전문가님이 지난주 방송에서 그때가 이제 딱 8,000포인트 직전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시장이나 언론에서나 방송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못 먹어도 고 관점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전문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야 한다. 약간은 조심해봐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네. 쭉 조정장이 맞죠. 왔어요. 네. 네, 정말 어떻게 또 시장을 이렇게 빨리 내다보실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조정장을 겪고 있었는데 저점 매수 타이밍 여전히 찾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생각보다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흐름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럴 때 추격 매수를 무리하게 하는 거는 좀 무리고 또 오늘 상승이 강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내리는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지금 매수가 빨리 들어오는 종목들을 저점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대응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수익률 리뷰 잠깐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얘기 스페이스X에 대한 얘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익률은 사실 저번에 우리가 이제 대우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아주 아이비 투자 같은 종목들을 600%, 그다음에 또 뭐 200%대, 300% 가까이 이런 식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저점 매수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크게 터질 만한 종목들을 꾸준히 계속 공략을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잠깐만요. 네, 수익률 퍼. 자, 지금 보시면은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수익률이 낮다가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수익률이 줄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 매수의 기회로 삼는다. 이런 대응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2차 전지 요새 평가가 좀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여러 번 많이 강의를 해드렸던 것처럼 LFP 배터리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저는 겁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LFP 배터리는 지금 ESS 저장 장치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ESS 저장 장치는 어디에 씁니까?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게 ESS 저장 장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성장을 한다는 거지 전기차에 지금 목을 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매수가 들어오는 대로 저점 매수 타이밍을 재매수로 또 타이밍을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중요한 얘기는 스페이스X 상장입니다. 자, 스페이스X 상장은 사실 지금 전 세계적인 투자 환경에서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화두가 됐고 또 우리도 그만큼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요. 예전에 미국 시장에서 알파벳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메타라든가 아니면은 테슬라 같은 유명한 기업들의 ETF나 아니면 직접 그 주식을 사서 야금야금 사놓고 수익을 크게 내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꼭 국내 주식만 투자를 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지금은 시장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 투자자도 해외 증시에서 유명한 주식이 있으면 얼마든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단타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내가 그 종목에 대해서 미래를 믿는다 그러면은 거기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에 직접 좀 투자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음을 알고 오늘 구체적인 일정하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정은 6월이에요. 6월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상장 예정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요, 우리처럼 종목 번호가 있는 게 아니라 영어 약자로 분류가 돼요. 그걸 티커라고 하는데 그 티커가 SPCX입니다. 그래서 SPCX를 치면은 스페이스X 종목이 뜬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투자 설명서가 또 뭐 공개가 되고 기관 대상 로드쇼 한다 이런 건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6월 11일 날 최종적으로 공모가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6월 12일 날 공식적으로 이제 거래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6월 12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스페이스X는 자 저기 로켓 보이시죠? 저게 이제 팔콘 9 로켓입니다. 꼭 뭐 오징어 같이 생겼어요. 저를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저 로켓을 주로 지금 주 수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공모 규모는 야, 이게 점점 금액이 커져요.
원래는 2,000조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2,600조에서 3,000조까지 간다고 합니다.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는데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1,000조가 안 돼요. 그러면 그 금액을 생각하시면은 이게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원래는 이만큼 안 컸었습니다. 한 800조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 회사가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AI 기업 xAI하고 합병하면서 몸값이 이렇게 폭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은 공모 금액만 75조 원에서 112조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예전에 아람코가 사우디 최대 국영기업이잖아요. 걔가 할 때의 기록을 2배를 넘었어요. 그리고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 투자 회사에서도 지금 15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가 왜 이렇게까지 가격대가 높고 몸값이 크냐 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사진 있죠. 제가 저거 구하느라고 애 좀 먹었습니다. 저거 보시면은 팔콘 9 로켓, 아까 그 오징어 같이 생긴 로켓이 날아가서 위성을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얘가 그냥 바다에 추락하거나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가 스스로 저렇게 역추진을 해가지고 발사돼 있죠. 처음 발사한 곳, 거기에 지가 다시 안착을 합니다. 그 기술까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안착해서 다시 연료 채우고 재발사하는 데까지 2주밖에 안 걸려요. 그 옛날에는 로켓 하나 발사하려면 1년, 2년씩 막 걸리고 돈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위성 하나 쏴주고 하면은 오케이 콜 하면서 바로 그냥 와가지고 실어가지고 바로 쏴주면 끝나요. 그게 전부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수익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성을 띄우면은 그 위성이 우주 상공에 올라가서 거기서 인터넷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인터넷이 어디서 위력을 발휘했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사우디 전쟁 같은 데서 이란 쪽에 스타링크를 띄워버리면은 위성을 인터넷으로 쏴주는 거기 때문에 제약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서비스, 이것들이 커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우주 데이터 센터입니다. 우주 상공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공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업의 가치가 그렇게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원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0% 정도를 개인 투자자한테 배정을 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30% 이상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이고 그만큼 흥행을 하겠다라고 아예 작정하고 덤비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투자의 핵심 메리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만큼 큰 주식이 상장을 했으면은, 시가총액 3,000조짜리가 상장을 했으면은 나스닥 시장 입장에서는 어서 오십시오, 얼른 오세요 하고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타이틀을 안겨줘야 되잖아요. 너 오면은 바로 그냥 너 그쪽에서 짱해, 뭐 이런 식의 어떤 타이틀을 준단 말이죠. 그게 바로 나스닥 100 지수에다가 바로 편입을 시켜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시기에는 제도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하고 진입 장벽도 높아요. 만약에 진짜 청약을 한다고 치더라도 최소 참여 금액이 15억 이상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돈으로 봤을 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가 쉽게 참여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만약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자산 운용사의 펀드가 대신 청약을 하고 그 펀드에다가 우리 주식을 사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그 수익 증권을 매수하는 형식으로 한다면은 소액으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조만간 상장 임박 시에는 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펀드를 사면은, 그러면 한 몇십만 원이나 몇백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뭐 땡땡 증권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단점이 있어요. 이게 여기서 증권사에서 대행을 해준다고 하고 돈을 모아갖고 한꺼번에 해준다고 하더라도 워낙 지금 경쟁이 치열하니까 물량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알아보시고 투자를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해외 ETF를 선주에 매수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지금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 벤처나 아주 IB 투자가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주가가 이미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외 ETF를 사는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라운드 1 이노베이션 ETF라는 게 있습니다. ROMB인데요. 한 10% 정도를 지금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데 여기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쉽진 않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리고 아니면은 상장 이후에 직접 사는 방법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주가가 아직 정확한 가격이 결정이 안 됐으니까 나중에 보호회수 풀리고 나면은 주가가 확 빠질 수도 있으니까 한 180일 지나고 난 다음에 올 12월쯤 가서 그때 가서 한번 투자를 고민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공개 드리려는 이 무료 종목, 그러니까 히든 종목에서도 스페이스X하고 관련된 주식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요걸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도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의 그 슈퍼 합금, 그다음에 니켈 이거를 지금 장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최대 1조 4천억을 공급하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수직 계열화를 스페이스X가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가 쉽다라고 해서 이제는 그 협력사들, 그다음에 이런 외부 회사들에게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갔는데 거기에 최대 수의 파트너가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사 횟수가 지금 스페이스X의 팰콘 9 로켓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이 되면 수천 회를 발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속 이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이거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해당 종목의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요. 사실 주가는 이미 많이 올랐어요. 이 종목 예전에도 많이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 있지만은 최근에 몇 달간의 흐름을 보시면은 주가가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이 구간대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 조정 줄 때도 보시면은 금방금방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종목은 추가 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종목은 제 커뮤니티 방에서 자세히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 번 더 브리핑 할 거니까요. 오셔가지고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스페이스X 관련해서 현실적인 투자 대안과 또 관련 히든 종목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커뮤니티방 내에서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투자 전략까지 모두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